그러면은 인류 최악의 이런 그치, 화산 폭발로는 어떤 사건들을 꼽을 수 있어요? 인류 역사상 겪은 큰 폭발들은 탐보라 화산 폭발, 백두산 화산 폭발 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이에요. 동아시아 전체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심지어는 이때가 조선 순조 때거든요. 순조는 몰랐겠죠. 인도네시아에 이 화산이 터진 거를. 근데 뭔가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1816년 그 다음 해를 뭐라고 하냐면 여름을 잃어버린 해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요? 탐보라 화산이 여름을 잃어버린 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산 분출물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가린 거예요. 햇빛을 가리다 보니까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. 그래서 차가워집니다. 얼마나 많이 차가워지냐면 한 0.5도에서 맥시멈 1도 정도가 떨어져요.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것이 2, 3년 정도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실제로 평균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그 도저히 여름이라고 하기 한여름에 한 6월 달에서 9월 달에 서리가 내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. 와. 말이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작물 입장에서는 사실상 타격이 있는 거고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흉년이 닥치게 되면 이거는 생존이랑 연결되는 거죠.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화산이 또 폼페이 화산이잖아요. 그렇죠. 베수비우스 화산? 네. 베수비오 화산이 가장 유명하잖아요. 폼페이를 다녀오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고대 로마의 도시였고 좀 굉장히 좀 큰 도시였다고 해요. 대지진이 먼저 폼페이를 막 흔듭니다. 그리고 화산 폭발 전에 그 화산성 지진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. 그런데 분화 자체가 18시간이나 지속이 돼요. 오랫동안 지속되고 계속 화산재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. 그래서 폼페이는 아예 묻혀지고 사실 신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되거든요. 분명히 기록은 남아있는데 어딘지 잘 몰랐던 거예요. 이걸 알아낸 과정도 되게 좀 끔찍하면서도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발굴을 시작했어요.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역사상이 그곳이 맞는 것 같은 게 일상생활 하던 모든 흔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. 그릇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희한하게 사람의 유해가 하나도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보다 보니까 웬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석고를 집어넣어서 한번 틀을 떠본 거죠. 구멍이 어떤 모양인가. 이 모양이 뭘까? 했더니 나온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인데 이제 유해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괴물들이 다 썩어서 사라진 거고.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, 틀이.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요. 어떤 모습은 되게 평온한 모습인 것도 있고 그러게요.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산이 분출하게 됐을 때 유황을 포함한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나옵니다. 어떤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걸 싹 덮치게 되면 잠깐 너무 하고서 금세 10초, 20초 만에 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랬었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죠. 기절했는데 화산재가 순식간에 쌓인 거군요. 그렇죠. 그 순식간에. 위하기 시작하는 거죠. 와, 그렇게 빨리 써요? 그러면서 이제 굳어진 거고 그대로 딱딱하게. 아무튼 네. 백두산보다 큰 화산이 있네요. 아닙니다. 이거 작아요. 이게 작다고? 얼마나 그건 안 돼. 규모로 따지면 어때요? 이 베수비오산은 화산 지수로 따지면 5짜리입니다. 이게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우리 백두산 7이라니까 100배 가까이 되는 어머. 화산 세설물의 양이 분출물의 양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.